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채널 수튜브입니다. 46강 보충 강의예요. 보충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조금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용어를 하나 정정하고 들어갈게요. 엄청 크게 잘못 사용한 건 아니고 이게 선형결합이라는 건데, 그리고 선형종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형결합이라고 하면은 어떤 벡터 v가 어떤 다른 벡터 v1과 v2에 이런 상수배해서 더한 이런 꼴로 만들어져 있다면 이걸 보고 벡터 v가 v1과 v2의 선형 결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형 종속은 뭐죠? 어떤 집합 v가 선형 종속이다 라는 것은 v의 원소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유한계여야 돼요. 이렇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 i, vi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이 상수값 a들에 대해서 적어도 한 개의 a가 0이 아닐 때 v1부터 vn까지 이런 원소들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v는 선형 종속인 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v의 원소 중에서 선형 결합의 꼴로 이렇게 나타내서 0이 되게 하는 애 중에서 이 개수값들이 0이 아닌 게 있으면 그걸 보고 선형 종속인 집합이라고 한대요. 제가 이때까지 결합이라고 잘못 쓰고 있었죠. 워낙 말이 비슷해서 잘못 썼는데 이미 너무 많은 강의를 결합이라고 찍어버려서 정정하기는 많이 힘들어요. 정정하기 힘드니까 어차피 비슷한 상황에서 쓰이는 말이니까 제가 결합이라고 해도 그냥 이런 걸 의미하겠구나 라고 예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형 종속의 반대말이 선형 독립이죠. 우리 이미 다 배웠던 개념인데 용어만 살짝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공집합은 선형 독립인가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집합은 선형 독립이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한번 증명해 볼까요? 그럼 귀류법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공집합은 선형 종속이라고 해보죠. 그렇다면 공집합의 원소 중에서 이런 게 존재해서 이거임을 만족하는 게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선형 종속이니까요. 근데 공집합의 원소? 애초에 원소가 없지 않아요? 그쵸, 애초에 원소가 없으니까 이런 집합을 존재하게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선형 종속일 수가 없죠. 선형 종속이 아닌 건 뭐라 그러죠? 선형 독립이라 그러죠. 얘네 둘은 정확히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선형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충 강의에서 다뤄드리겠다고 한 거 있잖아요. 이 벡터 v를 원소로 0 한 개만 가지고 있는 벡터 공간이라고 해보죠. 벡터 공간이 맞죠, 일단은. 왜냐면 벡터 공간이 되기 위한 그 9가지 법칙들 다 만족하죠. 항등원, 영원 다 존재하고 다 닫혀 있고, 그쵸? 어차피 0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이 v의 기전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v의 기전은 공집합이에요. 그러므로 v의 차원은 뭐가 되죠? 그쵸, 공집합 안에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없죠. 그러니까 0이죠. 0차원. 왜냐면 기저의 원소의 개수를 차원이라고 하자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정말로 공집합이 기저가 될 것이냐? 그럼 두 가지를 보여주면 되죠. 이걸 알려면 공집합이 선형 독립이라는 거, 그리고 스팬 공집합이 v가 된다는 거. 그쵸? 이 두 개를 만족하면 기저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이미 이거 선형 독립이라는 건 알고 있죠? 방금 전에 했었죠? 그럼 이것만 증명하면 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는 이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스팬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집합 S의 스팬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스팬 S 이렇게 쓰죠. 그리고 그 S의 원소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스팬 S는 이것들의 선형결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해보죠. AI, VI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바 AI는 여기서는 그냥 실수겠죠? 실수체를 사용한 벡터 공간일 테니까 이런 집합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이 정의 자체에서 공집합을 고려하고 있질 않아요. 이렇게 뭔가 원소를 나열했다는 것 자체가 공집합일 경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정의로는 사실 공집합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그냥 스팬 공집합은 0이 된다고 하자, 그냥 억지로 이렇게 규칙을 끼워 넣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스팬 공집합이 0이 될까? 사실은 이게 궁금하면은 아예 새로운 정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스팬 S는 이 S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벡터 공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V1, V2 이 얘네들이 다 이렇게 집합으로서 S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이런 애들에 대해서 지금 이 기호 처음 보죠. 제가 이래서 이 얘기를 선형대수학에서 안 하려고 했던 건데요, 약간 집합론이나 위상수학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표현을 하자면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결국에는 이 소리예요. V1부터 전부 다 교집합을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이 집합 자체를 스팬 S라고 부르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결국엔 이 V랑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다 S를 포함하는데, 근데 걔네들이 다 벡터 공간이죠. 그런데 걔네들을 다 교집합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죠? 그쵸, 결국에는 S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벡터 공간이지 않을까요? 그쵸? S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벡터 공간이겠죠. 왜냐면 S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벡터 공간들을 그냥 다 교집합 시켜버렸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나오겠죠.
스팬을 이렇게 정의 내리면요, 자동적으로 스팬 공집합은 0이 돼요. 왜냐면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스팬 공집합은 이 위에 정의 그대로 공집합을 포함하는, 그쵸? 모든 벡터 공간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가장 작은 벡터 공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0이죠. 그쵸? 벡터 공간 중에서 가장 작은 건 0이잖아요. 그쵸? 이거보다 더 작은 거 없죠? 이래서 지금 정의가 새로운 게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수학이 그러면은 정의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그럼 어떤 정의가 맞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둘 다 맞고요. 물론 이제 이쪽이 훨씬 더 큰 거죠. 그쵸? 왜냐면 이 말 자체에 이미 얘는 스팬 공집합이 이 0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정의고, 대신 이 위에 거 속에는 이 스팬 공집합이 0이라는 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새로운 정의가 좀 더 포괄적인 정의이긴 하죠. 좀 더 일반적인 정의이죠. 그래서 사실 이 스팬이라는 게 나오게 된 유래 자체가 이거를 포함하는 벡터 공간이 필요해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벡터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기저 집합일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집합이에요. 그런데 이 집합을 이용해서 거기 안에 있는 원소들을 전부 포함하되 벡터 공간이 되게 하고 싶고, 그 중에서 또 가장 작은 게 뭔지 궁금했던 거죠. 그게 뭘까? 그럼 그걸 그냥 스팬 S라고 정의를 해보자, 그냥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자 라고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 집합 S를 포함하고 있는 벡터 공간이 따지고 보니까 그냥 선형 결합의 꼴로 이렇게 스팬을 시켜버리면 그게 결국엔 가장 작은 벡터 공간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스팬을 부를 때 가장 작은 벡터 공간들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스칼라 배에서 쫙 선형 결합한 걸로 불러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말 속에는 요 스팬 공집합이라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명제였던 거죠. 그래서 요 스팬 공집합이 0이라고 하자, 요 말만 추가하면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동치예요. 정확히 같은 명제예요. 그래서 위에 걸 정의라고 하고 아래 걸 증명하면 이게 법칙이 되는 거고요. 얘를 정의로 해놓고 위에 걸 증명하면 얘가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정의이고 어느 게 법칙이냐는 어떤 걸 먼저 정의해 놓느냐에 따라서 약간 상대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를 4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2 더하기 2는 4예요. 그러니까 그쵸, 2 더하기 2는 A죠. 따라서 이거는 뭐죠? 법칙이에요. 법칙. 우리가 어떤 사실로부터 증명해낸 법칙이에요. 그쵸? 하지만 이 위에 이 말은 뭐죠? 그냥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그냥 정의예요. 그쵸? 그냥 A가 4라고 하자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냥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A를 그냥 2 더하기 2라고 하자. 이럴 경우에는 그쵸, 2 더하기 2는 4이므로 A가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가 정의죠? 얘가 정의예요. 정의. 그리고 그걸로부터 증명해서 나온 요 결과 있죠, 이 결과가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쵸? 어쩔 땐 정의가 되고 어쩔 땐 법칙이 되죠. 어차피 이 두 말이 같은 말이라면 어느 걸 정의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 위에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선형대 수학에서는 스팬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선형결합의 꼴로 나타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조수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정의를 썼던 거예요. 왜냐면 이 정의로 하면은 이런 보조수단 없이 한 번에 정의를 내릴 수는 있지만 딱 봤을 때 스팬에 대한 의미가 좀 와닿나요? 스팬 S는 S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벡터 공간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런 모양, 이런 꼴로 되어 있다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확실하게. 그런데 물론 정말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것만 봐도 이게 머릿속에 그냥 그려지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가장 작은 벡터 공간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지, 머릿속에 한 번에 그려주시는 분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우린 선형대 수학에서 이런 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의를 사용했던 거예요. 이번 보충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뵐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용어 잘못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선형 독립, 선형 종속 이거요. 다음 시간부터도 그렇고 60강 이상, 한 63강까지는 계속 종속 결합 이걸 좀 헷갈리게 사용하긴 할 거예요. 제가 미리 찍어둔 강의라서요.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최대한 고쳐서 써보려고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제가 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게 그냥 이런 의미겠구나, 그냥 분위기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해요. 지금까지 수학 채널 수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